저번 시간에 코인 이슈가 한국에 대해서 주식이든 코인 투자든 안 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보셔야 된다. 한국 영상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주요국 성장률 올린 IMF. 한국은 3연속 낮췄다. 얼마 전에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근데 보시면 2.6에서 2.0 그리고 1.7까지 떨어뜨렸어요. 전 세계는 3.4에서 2.7로 떨어뜨렸어. 근데 다시 2.9로 살짝 올라갈 것 같은데 미국은 2.0, 1.0, 1.4 떨어졌다 올랐습니다. 중국은 3.0, 4.4, 5.2 계속 올라가죠. 일본은 1.4, 1.6, 1.8 올라가고 있어요. 독일은 1.9에서 마이너스 0.3 그리고 0.1까지. 영국은 4.1, 0.3, 마이너스 0.6. 영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혜택을 못 받죠. 우리 브렉시트 유럽연합이 아니기 때문에. 인도 6.8, 6.1, 6.1. 자, 프랑스 2.6, 0.7, 0.7. 이탈리아 3.9, 마이너스 0.2, 0.6 올라갔죠. 캐나다 3.5, 1.5, 1.5. 자, 한국은 어떤가요 지금?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는 게 영국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왜 이렇게 계속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한국은 수출형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 적자인가요? 인구 감소. 인구 감소라면 뭐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제조를 해서 수출을 하는 품목들이 뭐예요? 중국에 굉장히 많은 중국에 많은 대중 수출이 굉장히 많죠.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 반도체가 우리 반도체 섹터가 거의 1등인데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앞으로 뷰도 안 좋게 보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문제점이 뭐냐면 한국 무역 적자, 역대 최대, 반도체 수출 부진. 지금 미국이 네덜란드랑 일본이 중국한테 특정 기업한테 기술력이라던가 이런 것들 반도체를 수출 못하게끔 가고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한국이겠죠. 한국 너네도 중국한테 안 돼, 수출하면 안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금 안 그래도 수출 힘든데 중국한테 반도체를 수출하는 게 홍콩 다 포함해서 68%가 넘습니다. 70% 가까이에요. 홍콩이랑 중국 본토에 70%에 해당하는 반도체가 수출이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면 한국이 미국처럼 뭐 원유나 에너지나 기름 한 방울이라도 났으면, 물론 나기는 하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힘들죠. 난다고 보기엔 좀 그렇죠. 원유나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고 식량을 수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막 전쟁이면 뭐면 무기를 만들 수 있다? 무기 물론 수출을 하죠. 근데 미국만큼 수출을 할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이 지금 수출을 뒤집어지게 해야 되는데 수출을 제대로 못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역시도 급감을 했고 IMF 입장에서 당연히 경제 성장률을 낮출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IMF 경제 성장률이 1.7로 떨어진 걸 봤어. 내가 외국인 채권 투자자야. 한국 채권을 사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IMF에서 1.7을 때렸네. 삼성이라는 기업이 너무 좋아서, SK라는 기업이 너무 좋아서 주식시장에 들어왔어. 근데 IMF에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떨궈놨어. 들어올 수 있을까? 자, 그러면 기존에 한국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 지금 보시면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1.25입니다. 1.25 맞죠? 어제 25bp 인상했으니까 지금 한국은 3.5, 미국은 4.75, 1.25%가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정치, 경제방송, 주식방송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이 금리를 들어 올려도 한국은 펀드멘탈이 강하기 때문에 해외 투자 자산들이 이탈이 되지 않는다. 외국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지 않을 거다. 맞아요. 지금까지 펀드멘탈이 컸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좋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고 지금까지 무역이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이너스가 없었어. 적자가 없었어. 근데 이번에 어떻게 해요? 한국에서 수출이 안 나와. IMF에서도 경제 성장률을 떨궜어.
그러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해외 투자들은 어떻게 할까? 야, 한국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안 나오는데 더 이상 메리트가 있을까? 의심을 하겠죠. 그러면서 해외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전년도 대비 전체 반도체 수출이 44.5%가 감소했습니다.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 자, 1월달에 코스피에 7조 원 가량이 들어왔대. 이 자금 뭐라 그랬죠? 코인 이슈가? 환차익이랑 주가 상승을 노리는 일시적인 자금일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역 의존도를 봤을 때 아시아권 국가들한테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 한국이. 근데 이 아시아권 국가들이 수출, 경제, 무역 둔화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안 좋아. 거기다가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좋아요? 부동산 시장까지 안 좋죠. 자, 코인 이슈 말만 들어보면은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돼. 한국중앙은행도. 맞습니다. 왜? 해외 투자 자금들이 유치되려면, 안 빠져나가게 하려면 미국과의 금리 차를 좁혀야지. 근데 금리를 더 높이자니 어떻게 돼요? 한국은 변동금리가 거의 80% 90% 이상이죠. 지금 당장 금리를 높인다는 건 다음 달에 내가 부동산 대출이든 뭐 가계 대출이든 금리가 바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타격 바로 입겠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다는 건 한국이 무너진다는 것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중앙은행에서는 금리를 더 세게 올리는데 당연히 부담스럽겠죠. 보수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코인유 씨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한국 원달러 환율 많이 떨어졌지만 요거 달러 강세 나오면서 다시 한번 크게 튈 거다. 원달러 환율 요거 아직 안 끝났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원달러 환율이 튀는 시점이 그때가 한국이 진짜 힘들 때, 위험할 때 한 차례 튀어 오를 거다. 한국의 환율, 수출, GDP, 부동산 이 네 박자가 다 맞물리면서 위험성이 다시 한번 오면 진짜 힘들 겁니다. 지금이라도 소비 줄이셔야 돼요. 진짜 힘들 거예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뭐 좀 안정화됐다 그래서 좀 부동산 뭐 좋게 보고 막 그렇게 하시죠. 진짜 위험하고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코인이슈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그러면 코인이슈야 삼성, 한국 주식, 네이버, 카카오 뭐 다 던지라는 얘기야?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야? 비트코인 사지 말라는 얘기야? 한국인들 뭐 다 죽으라는 얘기야? 아니죠. 우리 1997년도 IMF 금융위기, 외환 금융위기가 터졌죠. 외환 보유고량의 달러가 없었어. 그래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고, 그때 1997년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힘들었습니다. 우리 아버님들 막 다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막 다 공장 닫고 일장 직장 막 다 잘리고 100% 중에 98%는 힘들었지만 2%는 어땠어요? 그때 서울에 있는 건물들을 시가가 100억이었다면 그때 달러 자산으로 50억이면 샀습니다. 그때 50억 주고 샀던 건물들이 지금 얼마일까? 서울에 500억, 550억, 600억. 진짜 많이 오르면. 그때 100억 주고 샀던 건물이 지금 300억, 400억. 그러면 진짜 1997년도 IMF 금융위기가, 외환위기가 우리한테는 다시 오면 안 되고 힘들고 그런 절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시간일까? 아니면 이런 것들을 알고 미리 대비를 하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그분들한테는 소수지만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보셨죠? 재벌집 막내 아들이 송중기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돈을 불려가죠? 위기가 올 때마다 어떻게 해요? 물론 뭐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위기가 올 때마다 그 위기 자산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코인이슈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한국이 힘듭니다. 한국 쓰러질 겁니다. 전기세 오르고 뭐 이거 힘듭니다. 전기세 오른다고 막 너무 그래. 야, 또 올라? 안 그래도 힘든데? 인건비 오른대. 최저임금 오른대. 야, 또 올라? 안 그래도 지금 인건비 내기 직원 월급 주기 힘든데?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의 전환 차이가 진짜 그 조그마한 차이가 인생을 바꿉니다. 최저임금이 올라? 이거 기회다. 내가 자영업자인데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겠지. 그러면 난 차곡차곡 열심히 모아서 이 절망과 고통스러운 이 안 좋은 기간 시점을 나는 기회로 여겨야겠다. 기회로 전환을 해야겠다.
한국이 위험하다는 건 대다수의 국민들이 다 쓰러지고 무너진다는 겁니다. 근데 10명 중 9명이 아닌 1명, 소수의 누군가한테는 그게 기회가 될 거예요. 막대한 진짜 역사적인 부의 이동, 부의 대이동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으로. 이해되셨죠? 자, 그럼 거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올해 굉장히 힘들 거다. 요거 진짜 잘 버텨내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고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well, that don't make it better.